오케이. 자, 보도록 합시다. 수열의 합. 자, 시원아, 우리가 수열의 합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 우리 저번 시간에 썼던 SN이라고 하는 수열의 합 떠오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SN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이걸 우리가 수열의 합 SN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파트는 새로운 기호를 배우게 되죠. 한번 배웠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 자, 어떤 기호냐면 이런 기호야. 자, 우리가 이 기호를 시그마라고 읽을 거예요. 알겠죠? 시그마라고 읽을 거고, 자, 얘도 우리가 수열의 합의 기호라고 정의를 할 건데, 자,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제한 조건이 항상 어디였냐면요, 내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다 라고 정해놨잖아요, 그치? 자, 근데 이 수열의 합 기호라고 하는 시그마는 이 시작점과 끝 지점을 항상 뭐 하겠다? 내가 조절해서 기호를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 항상 시작 지점의 순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위에는 끝 지점에 대한 순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기호 오른쪽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일반항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서 시그마의 기호를 완성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는 건 이렇게 생긴 일반항에 대해서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내가 뭐 하겠다? 더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기호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 AK.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의미가 뭐야? AK라고 하는 K에 대한 식을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모조리 뭐 하겠다?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자, 그러면 시연아, 이 합을 나열하게 되면 결국은 K에다가 1부터 대입해서 어디까지 대입하는 거야? N까지 대입해서 더하는 거죠. 그쵸? 선생님,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SN하고 크게 다를 거 없는데요? 그쵸?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사실 이 SN하고 크게 다를 게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장점은 뭐다? 시작과 끝을 뭐 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은 내가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만약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시그마 K는 4부터 7까지 라고 해보자. 자, 그럼 AK라고 할게. 자, 그럼 얘는 결국 몇 번째 항부터, 동현아, 네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항 몇 개를 더하는 거야? 네 개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시연아? 자, 그럼 내가 이 녀석을 당연히 S7하고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겠죠, 그쵸? 그러면,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SN으로 얘를 표현하려면 S7에서 S3를 빼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번거로움을 기호 하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열의 합 기호를 쓰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이 수열의 합에 대한 기호는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내가 K를 1부터 N까지 더하고 일반항을 다 AK라고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시그마 I는 1부터 자, N까지 AI라고 할게. 자, 이렇게 문자의 기준점이 바뀌어도 나열하는 항이 일치한다면 수열의 합의 기호는 서로 같다라고 정의합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지금 여기 있는 기호는 다른지 맞아. 근데 우리가 결국 일반항에다가 다 대입할 거잖아. 뭐를? 순서를 다 대입할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그 다음에 n번째 항까지 더한다라고 하는 일정한 항의 순서가 다 똑같겠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미지수에 대한 기호는 바뀌어도 상관없다. 일반항의 구성이 똑같고 항의 개수가 똑같다면 결국 이 두 개의 시그마는 서로 같다고 정의하겠다는 거야. 괜찮니?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일반항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차 그리고 등비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자, 등차도 들어가요. 등차. 자, 등비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시그마부터는 이거 외에 추가적인 수열도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야.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수열의 형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지금 저번 시간에 내가 영상 찍은 거나 혜찬이 나랑 수업했었잖아. 그치? 보면은 수열의 합의 성질 일반항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2차식이 들어가면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죠. 맞지? 자, 3의 n제곱의 형태 들어가면 얘는 등비 수열이다 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마지막 부분인가 뭐 끝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 n제곱에 더하기 3의 n제곱 이런 꼴도 있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고 임의의 그냥 수열인 거잖아. 그치? 이런 수열도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규칙성의 다양성을 너네가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야. 우리 그동안 했던 건 덧셈, 뺄셈과 곱셈, 나눗셈만 했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로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치? 지수 사실 이제 등비수열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삼각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분수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항상 접근해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수열에 대해서 이제 성질을 좀 볼 거야. 성질. 자, 수열의 합은 어떤 성질이 있냐라고 봤을 때, 자,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내가 AK 플러스 마이너스 자 BK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시그마에 대해서 일반항을 분배 법칙할 수 있습니다. 다 쪼갤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다 쪼개서 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 쓰기 힘들다, 그치? 자, K는 1부터 N까지 자 AK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자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야. 굳이 증명 안 해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지. 자, B1,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이거를 다 AN과 BN으로 다 각각 쪼개서 분리한 거죠, 그렇죠? 교환 법칙 이용해서. 괜찮니? 괜찮니? 괜찮아?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시그마. 자, K는 1부터 N까지라고 했을 때, 자 C 곱하기 AK라고 할게. 자, 잘 봐. 지금 여기 미지수에서 이 K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내가 C도 아니고 뭐에다가 K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변수는 K인 거야. 그럼 C는 무슨 취급해야 돼? 상수 취급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일반항 앞에 달려있는 이 상수항은 시그마 바깥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예전에 극한 배울 때 극한의 성질에서 상수항 바깥으로 뺐던 거 기억하죠? 그쵸?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자, N까지 일반항 AK. 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번에는 C 하나만 있다고 해보자. 자, 얘는 K에 관련된 식이라는 이 일반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K에다가 1부터 N을 다 대입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 대입할 K 자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C야, 두 번째 항도 C인 거야, 세 번째 항도 C인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시연아, C가 결국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얘는 결국 뭐가 돼? C에다가 항의 개수 N개를 곱해서 CN개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너네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세 번째 성질입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있다고 할게. 이번에는 일반항이 서로 곱해져 있다라고 볼게. 자, 그럼 얘는 뭐 할 수 없냐면요. 곱셈에 대해서 시그마의 성질은 분배가 안 됩니다. 알겠죠? 쪼갤 수 없어. 우리 극한 배웠을 때는 극한 뭐 해도 돼?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겠죠. 나눌 때 뭐만 조심하라고 했어? 분모가 0인 것만 조심하라고 했지. 기억나지? 그치? 근데 시그마는 뭐가 안 돼? 곱셈에 대해서 나눗셈에 대해서 분배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안 된다? 분배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굳이 이건 안 쓸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 녀석의 일반항은 K 플러스 1이고 이 녀석의 일반항은 자, K-1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를 각각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둘 생긴 이 1차식을 다 뭐해서 전개해서 K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당연히 없겠죠.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치? 자, 근데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시그마 공식을 내가 알려줄 거야. 알겠죠? 아마 필기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뭐 아무데나 필기 일단. 알겠지? 아무데나 필기해. 자, 몇 개 정도 될까 모르겠네. 10개 정도에서 12개 정도 될 거야. 알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식만으로도 문제 해결은 다 가능합니다. 나머지 조건들을 알려준 이유가 뭐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너네가 풀어볼 수 있는 공식에 대해서만 내가 추가로 알려주는 것 뿐이야. 여기까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에 대해서 해볼 건데, 자, 근데 그거 알아뒀으면 좋겠어. 내가 공식을 알려주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쓰라고 할 거야. 자, 근데 수열의 기본 원칙은 뭐야? 수를 나열하는 거죠. 맞습니까?
뭔가 공식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 보면은 이거는 공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항을 나열해서 항과의 관계를 보는 문제도 꽤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공식에 의존을 할 거야. 하지만 그 의존한 공식이 해결이 안 된다면은 나열해서 문제를 해석할 정도도 알아야 돼요.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시그마 천천히 쓸게. 천천히 따라와. 시그마 자, K는 1부터 N까지. 자, 일반항이 뭐냐면은 K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실제로 수를 나열하게 되면 시연아, 자연수를 더한 거죠. 네. 어디까지? N까지 더한 거죠. 그럼 얘들아, 이 자연수는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했죠? 평균값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계산했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평균값 확인해보자. 동현아, 처음과 끝의 평균, 맞지? 그럼 결국 뭐가 돼? m 플러스 1에다가 나누기 뭐가 돼? 이게 뭐가 돼? 평균값이 될 거고 거기다가 항의 개수 몇 개만큼 곱하면 돼? n개만큼 추가로 곱해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k에 대한 공식은 뭐가 된다? 2분의 n 플러스 1이 된다. 2분의 n 플러스 1이 된다. 자, 두 번째 볼게요. K가 1부터 n인데 이번에는 일반항이 K제곱이야. 오, 그럼 얘는 자연수를 제곱한 걸 더하겠다는 거죠. 그치? 자, 자연수를 제곱한 걸 더하게 되면 식을 일단 정리를 할게.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뭐가 돼? n의 제곱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응. 자, 그 얘는 뭐냐면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건 그냥 기억하세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근데 선생님 저 외우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앞에 봐봐. 자, 얘들아, 6분의 n 플러스 1은 얘랑 비슷하니까 외울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숫자는 n하고 n 플러스 1을 더하면 돼, 그냥. 자, 내가 예시를 넣어볼게. 안 써도 되는. 봐봐, k가 1부터 내가 15까지라고 해보고 여기를 k제곱이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 공식 쓸 거잖아, 그치? 자, 공식 그대로 따라가보자. 자, 몇 분의 6분의 n 15 n 플러스 1 16 거기다가 얘는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얘네들을 더해서 31이라고 해버리라고 바로 그냥. 알겠죠? 얘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앞에 거 두 개를 더해서 그냥 끝내버려. 그게 더 빨라요. 알겠죠? 공식은 그냥 형식상 쓴 거야. 알았지?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공식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식.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아, 얘는 자연수를 세제곱해서 더하고 싶구나.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n의 세제곱. 자, 이렇게 되죠? 자, 얘는 잘 보세요.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볼 거야. 어디선가 많이 봤다. 그치? 이 공식이 뭐야? 첫 번째 공식이었죠. 자연수의 합 공식에다가 제곱하면 세제곱의 공식이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수열의 합을 배우는데 이거 세 개를 모른다? 그냥 공부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알겠죠? 최소 이거 세 개는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뭐냐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거 지금 글씨 다 보이죠? 앞에? 칠판? 자, 이번에 일반항이 조금 크게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야. 자, 그럼 얘는 1부터 한번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시원한 1, 2, 그치? 그 다음 2, 3, 그 다음 3, 4죠, 그쵸? 그럼 얘 의미가 뭘까?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의 합이죠.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의 합. 그렇게 적진 말고. 알겠지? 자, 간단하게 나열할게. 자, 1 곱하기 2,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뭐 이렇게 정리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 녀석에 대한 공식은 뭐냐면요. 3분의 n 플러스 1, 자, 그리고 n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동현아, 지금 보니까 공식이 얘랑 좀 비슷하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럼 원래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했잖아. 우리 곱셈에 대해서 시그마는 분배 안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동현아, 시그마 K 더하기 시그마 K 플러스 이렇게 풀면 안 돼. 알겠지?
자, 주어진 구성원을 다 뭐하라고 했어? 전개하라고 했어. 그치?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 시원아 K제곱이라는 2차식 하나랑 K라는 1차식 나오죠. 그쵸? 그럼 얘는 몇 번하고 몇 번 공식 보면 돼? 1번 공식하고 2번 공식 얘네 둘을 뭐하라는 거야? 통분해서 계산하라는 거야. 알겠죠?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게 실제로 좀 편합니다. 알겠죠?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의 합 요거는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보자.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잖아, 시원아, 그치? 네. 그랬더니 분모가 몇이야? 3이고 항도 하나 더 늘어났죠. 맞습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외운다는 표현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볼 거거든. 요거는 많이는 안 나와. 근데 알면 좀 좋아. 이건 뭐야?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이죠. 맞습니까? 시원아. 그럼 얘는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 얘는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 뭔가 규칙성이 존재하겠죠. 왜? 수열은 반드시 규칙성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떤 규칙성이 있냐 봤더니, 자, 동현이한테 물어볼게. 동현아, 우리가 아까 두 자연수의 곱은 분모가 몇이었어? 얘는 몇일 것 같아? 4 맞습니다. 4 맞습니다. 동현아, K 플러스 1에서 여긴 N 플러스 2가 추가됐죠? 얘는 N 플러스 몇이 추가될까? 맞아요.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마지막에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시연아, 연속된 4자연수의 곱, 5자연수의 곱, 6자연수의 곱도 공식 다 너네가 유도할 수 있지. 맞지? 하지만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한계야. 알겠죠? 이 이상 나오는 거 본 적 없어. 최대 나와봤자 여기까지. 알겠지? 근데 얘도 거의 안 나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뭐야? 실제로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어야 돼? 다 정리하면은 K제곱 더하기 3K, 세제곱이죠? 제곱 더하기 2K. 요거 다 뭐 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식 대입부터 통분하면 저거 나와. 근데 여러분은 하지 말자. 알겠지? 그래서 얘는 분모가 4가 된다는 거 잊지 말자. 얘는 분모가 3이 된다는 거 잊지 말자.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 자, 여기 일반항이 뭔지 모르겠지만 수열의 합이 어떤 n제곱이 되었죠. 수열의 합이 n제곱? 그럼 여기 일반항은 당연히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되겠네. 맞죠?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기억하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2n 마이너스. 그치. 2k-1이라고 할게. 변수가 k니까. 이해되니? 따라오셨어요? 해찬이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얘들 집중해봐. 자, 그러면 여기 네모칸이 들어갈 게보다 일반항이 뭐가 돼? 홀수가 되겠죠. 그럼 내가 앞으로 얘를 뭐라고 하겠다? 홀수의 합이라고 하겠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알면 저번 시간에 내가 등차수열의 합 일반항 구하는 공식 알면 좋다고 했잖아, 시원아. 그치?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똑같은 네모칸에 들어갈 거고 이번엔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볼게. 이번에는 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n제곱 더하기 n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네모칸에 들어갈 일반항 찾아보자. 시연이가 한번 더 해줄래? 어떻게 돼? 2k. 2k가 되겠죠. 그럼 이 네모칸에 들어갈 한글은 뭐가 돼? 이번에는 짝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건 무슨 수의 합? 짝수의 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됐나요? 다들 괜찮아? 요 정도는 외우는 게 좋다. 그러면 자,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해석해보자. 그러면 자, 시동아 K는 1부터 N까지. 자, 만약에 여기 네모칸 또 만들어볼게요. 쌤이. 자, 여기에 만약에 수열의 합이 이렇게 나왔다. N제곱 플러스 BN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눈치채겠죠. 그쵸? 등차 수열의 합이고 여긴 일반항이 뭐가 돼? 등차 수열이 되겠죠. 그럼 공식 바로 쓰겠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몇 AN? 2AN에다가 더하기 B 마이너스 A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가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럼 등차 수열이 있으면 당연히 무슨 수열도 있겠어? 등 B 수열도 있겠죠. 아니, 저번 시간에 영상 다 봤어?
오케이, 조회수 올라가 있더라고, 일요일날 보니까. 토요일까지 2명 안 올라갔거든? 내가 토요일까지 조회수가 빵빵이었어. 근데 어제 저녁이니까 1, 1, 2 점점 올라가더라고. 오케이. 자, 안 봤으면 죽여보려고 했는데, 그런 친구들은 아니니까. 자, K가 1부터 N까지. 자, 이렇게 있다고 하죠. 소리 듣는 거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N. 요 형태 꼭 기억하자고 했지, 그치? 등비 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이쁜 수열이 되려면 N제곱에다가 앞에 뒤에 숫자 A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 아, 첫 항이 A가 되고, 그 다음에 공비가 R이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거 눈치채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좀 최소한의 공식들이야. 알겠죠? 아, 물론 요거 3개긴 해, 그 공식은. 근데 너네는 더 확장해서 여기까지는 알고 가자. 아마 내가 문제 풀면서 좀 더 필요한 건 알려줄 거야. 알겠죠? 천천히 해보세요. 됐나요? 오케이, 넘어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쓸 필요는 없고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일반항과 수열의 합 관계 배웠을 때 우리는 사실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치? 공식을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그치? 형태를 보고 첫째하고 공비를 찾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했잖아요, 그치? 근데 원래 정석은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거죠. 자,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수열의 합에다가 1 대입해서 만든 게 첫 번째 항이라고 했었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일반항이라고 하는 AN은 뭐에서 뭐를 빼면 된다고 했죠? SN에서 SN-를 빼야 나오는 거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이때 N은 뭐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정의했지, 그치? 이거 개념 잊어버리지 말고 꼭 써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개념을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에서 배웠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이때 영상 봤으면 내가 말했을 거야. 이게 등차 등비가 아닌 수열에서도 무조건 성립하는 관계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K가 1부터 N까지 뭐 AK 이렇게 했는데 수열의 합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자 N 플러스 1분의 N. 아, 실제로 나옵니다. 이렇게. 수열의 합이 분수꼴이 나왔어. 근데 우리 그렇게 본 적 없잖아. 그치?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는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이고 등비 수열의 합은 거듭제곱의 형태였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그럼 이거는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 구할 때 썼던 공식들을 활용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 요 일반항과 수열의 합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직접 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고 한 거야. 공식도 내가 알려주는 팁도 되게 중요하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정의는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는 구해보자. 그러면 시연아, 얘가 1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얘 자체를 그냥 SN이라고 해도 문제 돼야 안 돼? 안 되죠. 똑같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그치? 다시 다쳤어? 네. 건강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항 뭐 할게? 첫 번째 그냥 S1 더하면 돼. 여기다 1 더하니까 2분의 1 뭐 간단하게 나오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내가 뭐 하자? 일반항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 일반항을 구할 때는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뭐 하자? 자, n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를 뭐 해버리자? n-1번째를 빼버리자. 그럼 얘가 뭐가 돼? n분의 n-1이죠. 그쵸? 얘를 통분한 게 일반항인 거야. 이런 거 당황하지 말고. 알겠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셨죠? 내가 일반항이 항상 등차나 등비가 나올 게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런 게 이런 의미야. 알겠지? 만약에 너네가 이거 공식에만 의존했으면 이런 거 보자마자 분침 싹 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조심하자고. 알겠지? 이것도 꼭 기억하자. 자, 필기 하셨을 테니까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자, 253쪽 보자. 253쪽. 자, 시연아,
숫자, 내가 수열의 원래 정의는 뭐를 나열하는 거라고 했지? 숫자. 맞아, 숫자 나열하는 거야. 알겠죠? 공식 바로 쓸 생각하지 말고 숫자도 나열할 생각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라는 거잖아. 1454번 볼까? 1454번. AK가 50이고 BK가 30이라고 했잖아. 밑에다가 그냥 대입하면 되겠니? 대입해도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맨 마지막 시그마 보면은 마지막 상수항 5가 있잖아요. 그치? 이거 5라고 계산해야 돼? 5 곱하기 10이라고 해야 돼? 5 곱하기 10이라고 해야겠죠? 상수항은 항상 항의 개수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내가 굳이 안 할게. 알겠지? 여러분이 좀 정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자. 자, 넘어가서 조금 볼만한 게 있나? 다 똑같은 문제라서 굳이 제가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1463번 하네요. 1463번. 1463번. 자, 1463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쓰기가 너무 힘들어. K는 1부터 30까지, AK가 몇이라고 되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나?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 제곱이 몇이라고 되어 있어? 5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한테 약속할게요.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이 시험과 기호는 이쁘게 잘 쓰도록 할게요. 학교 가면 대충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 이렇게 대충 써, 그냥. 이거 너무 대충 썼다, 그치? 저는 정자로 이쁘게 쓰도록 할게요, 최대한. 자, 다음 중 옳은 것만 고르시오 라고 돼 있어요. 다른 거 좀 넘어가려고 하고, 20이라고 돼 있네. 20이라고 돼 있고요. 자, 한번 보지 뭐, 1번부터. 자, 1번은 뭐라고 돼 있어? 기억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뭐라고 돼 있어? 3하고 AK 플러스 1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그냥 3 대입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시원아 몇이야? 3 대입하니까? 9. 10이 되겠죠, 그쵸? 뭐 그런 뜻이었겠죠, 그쵸? 네. 10이구나. 네. 네, 10이죠, 그쵸? 네. 제가 잘못했나요? 잘못했나? 3, 9 더하기 1. 미쳤나? 이거 10 아니잖아. 정신 안 차려? 그렇죠. 그치? 선생제자 닮았다고 그냥. 자, 3, 9 더하기 몇 해야 돼, 시원아? 20. 그렇지, 20 이렇게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그럼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 보면은 자, 오늘 실수했으니까 영상 안 올립니다. 장난이고요. 자, 2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일반항이 뭐라고 돼 있어? A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돼 있죠. 전개 합치다. 어차피 곱에 대해서 시그마가 분배 안 되니까 전개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AK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2하고 AK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대입하자. 시원아, 얘 몇이야? 5. 자, 2 곱하기 3 하니까 6. 그 다음 더하기 몇 해야 돼, 시원아? 20 이렇게 해야겠죠? 그럼 답은 31. 니은은 맞았네요. 그러면 디귿은 그래 디귿 다 하지 뭐. 하는 김에 다 하죠 뭐.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자, 1번항 제곱하니까 이렇게 되겠네. 합차 공식으로 AK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자, AK를 제곱하니까 몇이야? 5 이렇게 될 거고요. 얘들아, 이거 조심하자. 이거 AK 제곱을 요거 제곱해서 9라고 하지 말자. 알겠죠? 왜? 시그마 분배 안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이 20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있겠죠? 얘는 빼기 15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자,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 자, 그리고 일반항이 2K-1이랑 여기는 A의 2K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 내가 1 하나를 대입할 때 항이 2개씩 생기잖아, 그치? 그럼 내가 10까지 대입했다는 건 항이 몇 개 있다는 거야? 20개 있다는 거지, 그치?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에 20번째 항까지 있는 거니까 답은 몇이야? 3이겠죠, 그쵸?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지. 좋습니다. 자,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유형 2번 볼게요. 자, 시그마의 합을 표시하기라고 돼 있죠. 여기서 뭐 가벼운 건 좀 넘어갈 거고, 후후후후 몇 번 볼 거냐면요. 유형 1465번 잠깐 볼까? 1465번. 1465번. 여기서 내가 몇 번 볼 거냐면은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한번 볼게. 괜찮을까요?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볼게. 자, 3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자, 5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7의 세제곱,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5의 세제곱이라고 돼 있어. 17의 세제곱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물어볼게. 시아나. 네. 자, 얘들아, 우리가 이 숫자를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이 반드시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우리 예전에 집합 배웠을 때 조건제시법 기억나요? 조건을 나타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시그마를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뭐 내가 대충 써볼게. 아, 5부터 17이야. 얘 무슨 수를 나열한 거야? 홀수를 나열했잖아. 그치? 그런데 홀수를 5부터 나열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난 이렇게 나타내볼게. 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그마 자 2k 플러스 3의 세제곱 한 다음에 k에다가 내가 1부터 몇 가지 여기다 몇 대입하면 17이 돼? 7 대입하면 17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나타낸 방법. 근데 답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어머 2부터 9라고 돼 있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자. 자, 시그마 자 2k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실제로 1 대입하게 되면 3부터 시작하는 수열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5부터 시작하게 되면 시간아 몇부터 대입해야 돼? 2부터 대입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얘가 17이 되면 몇 대입해야 돼? 8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맞니? 3번 맞니? 아닐걸요. 틀렸죠? 2부터 9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지. 그치? 만약에 9 대입하게 되면 19까지 세제곱 해야겠죠. 시간이 괜찮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얘들아, 근데 이런 방법 말고도 다양하게 또 나타낼 수는 있죠. 그쵸? 그냥 내가 이렇게 했고.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이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이런 식을 좀 더 좋아하긴 해요. 얘들아, 제가 아까 알려줬던 그 시그마 공식 있잖아. 그 시그마 공식은 항상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해되니? 우리 아까 K제곱 공식이 뭐였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치? 그 공식은 다 첫 번째 항부터 있어야 쓸 수 있는 공식이란 말이야. 근데 너네가 만약에 얘를 두 번째라고 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아, 첫 번째부터 쓸 수 있는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사실 얘보다 얘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알겠죠?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몇 번 볼 거냐면은, 내가 1367번에 별표 하나 줄래?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게 이제 딱 중요해. 나중에 심화 미적분 할 때도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 생각보다. 지금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나열했대? 자, 50까지 나열했을 때 A 몇이라고 돼 있어? K가 100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잘 봐. 시그마가 아니야. 그냥 일반 항이 나와 있죠. 몇 번째야? 51번째 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100분의 1인가? 10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보고 싶냐면은 시그마 자 K는 1부터 어디까지일 때? 자, 50까지일 때 자, K 가로 열고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인가? 요거의 값을 구하래. 자, 한번 잘 생각해봐. 봐봐,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n에 대한 식이 나왔으면 우리가 일반항을 직접 찾을 수 있잖아, 그치? 뭐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sn에서 sn-를 빼든, 그치? 근데 얘는 50번째가 10이고 51번째가 그냥 10분의 1이라는 값만 나와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진 이 수열의 합을 공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나열해서 항의 상태를 보라는 거야. 내가 아까 강요했죠. 공식 쓰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수열의 기본 정의는 뭐다? 수를 나열하는 거라고 알겠죠? 공식으로 안 될 때 뭐라? 나열해서 보라고. 자, 그럼 나열해볼게. 내가 대각선으로 나열할 거야. 시원아, 1 대입하게 되면 A1 빼기 A2 맞아? 네. 자, 2 대입해서 분배하자. 2 대입해서 분배하면 2A2 마이너스 2A3 맞니, 시원아? 네. 맞아요? 자, 동현아, 3 대입해볼게. 3 대입하게 되면 3A3에 마이너스 3A4 맞니? 맞아요? 자, 계속 나열하자. 계속 나열하다가 49 대입해보자. 49 대입하게 되면 49의 A 49번째 항 마이너스 49의 A의 50번째 항 이렇게 되겠죠. 하나만 더 나열할게. 마지막에 50 대입하자. 그러면은 50A 50 마이너스 50하고 A의 51번째 항 되겠죠. 우린 이거를 뭐 해야 돼? 다 더해야 돼. 시아나, 내가 이거 지금 오른쪽 대각선으로 나열한 이유 알겠지? 항의 개수를 맞추려고 한 거지, 그치? 이거 다 더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 봐봐. 나열하게 되면 A1부터 A50까지는 개수가 하나만 남겠죠. 그쵸?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새끼는 더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돼? 지 혼자 마이너스 50에 A5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동현아, 여기서 첫 번째부터 50번째까지 항의 합이 몇이라고 나와 있어?
100. 그 다음에 51번째가 몇이라고 돼 있어? 그렇지. 그럼 이 새끼는 결국 100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답은 95 이렇게 우리가 나열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내가 나열하라고 했던 의미가 뭔지 알겠어 얘들아? 자, 지워보도록 할게.